네, 매주 금요일 한발 앞선 시각으로 투자 키워드를 통해 또 시장 전략을 세워보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네 가지 투자 키워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증시의 이중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과연 죽었을까? 화요일에는 자체 운영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지, 빅데이터에 대한 과세 논의, 각각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 안에서 투자 시사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 미중 간의 갈등은 풀릴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고, 그나마 시장에 기대는 것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대한 그 시그널을 보면서 그나마 이런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의 빅수도 안정된 흐름을 보였고, 증시도 좀 반등을 하면서 힘을 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미국, 중국 그 무역 갈등 같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공포지수인 빅스가 아마 급등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금세 이제 시장이 안정될 거로 생각하고 그 반대 포지션이 XIV를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이제 이 바이더 딥,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사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부가 시장의 부실을 흡수해 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제 민간 부채가 공공 부채로 계속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분간 어떤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받쳐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뭐 부분의 어떤 그러한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 전염이 돼 세계가 지금 다 뒤엉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이 되니까 이제 끊어 차단시켜 주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미국 경제가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해서 그냥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행이 망하면은 예금주들이 다 그냥 부실을 떠 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고 그냥 다 털어버리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 덕분에 시장이 복원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사실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너무나 낮아졌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조화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재원으로 뭘 쓰냐면은 풋옵션과 콜옵션을 다 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프리미엄을 얻지 않습니까? 그걸 재원으로 삼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옵션의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옵션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옵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와 있는 빅스라든가 무브 인덱스라든가 이런 변동성 지수들이 그 옵션 가격 내에 있는 그 옵션 가격 내에서 역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임플라이드 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풋옵션이 행사되기 시작하면은 주가의 하락이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구조화 상품들이 이제 인구가 많이 노령화된 뭐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에서 많이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이 한국이 그 중심 무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만큼 구조화 상품이 많고 테일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측면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뭐 정부 덕분에 약간 좀 증시의 복원력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유사시에 어떤 그 테일 리스크에 빠져가지고 주가가 이제 크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이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좀 돌보는 그런 어떤 수고가 있다 그러면은 투자 기회는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이유한 매매 투자 기회는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또 물가 상승에 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입 물가 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인플레이션이 구체화된다면 기업단에서도 증시단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서민 생활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이제 그 자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시 참여자들은 인플레를 증시의 저승사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승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국가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결국 어떤 국가 간의 비교 우위가 없어지고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돈을 또 풀게 되면은 더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그 상승한 이 물건의 가격을 워낙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들어드렸었는데 일본이 몇십 년 만에 이제 생필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결국 인건비를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리니까 결국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서는 그 가격을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생산성이 하락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건 기업 실적 악화 요인으로 바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기업 실적이 깨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승사자는 인플레가 아니라 이 생산성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 세계가 저성장으로 가면 그래도 이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세계 경제는 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막 개발하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솔루션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켜 주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 더 많은 돈을 풀게 되고 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증시의 복원력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이런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도권하고 이제 이러한 생산성 개선해주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간의 갈등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이제 주가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규제뿐만 아니라 좀 더 이 규정을 만들어줘서 이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 복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는 화해 제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에 대해서 공격을 한 이후에 화해에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던 것이 바로 구글과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계 쓰지 못하게 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화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운영체계를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 화웨이는 이제 2012년 이후에 자체적인 운영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고, 뭐 내년 초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사실 기술은 별로 이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관련 서비스 같은 걸 포함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가 한 생태계에 익숙해졌는데 다른 생태계로 가려면은 저항하지 않습니까? 불편함 때문에. 과거에 이제 iOS를 쓰던 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로 넘어갈 때 그런 저항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파는데 독자적인 어떤 운영 체계의 뭐 바다라든가 타이zen 같은 것들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그 독자 운영 체계를 못 가졌는데요. 화웨이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구글이 이 미국의 행정부한테 이 화웨이에다가 이제 화웨이가 그 안드로이드만큼은 그냥 쓰게 해줍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화웨이가 이제 독자 운영 체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앱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콘텐츠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중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못 쓴다. 그럼 과연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 이제 납품을 안 했다. 그랬을 때 미국의 행정부가 그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의 운영 체계만 서둘러서 이제 그 만들어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구글의 우려고요. 결국 이러한 트럼프의 지금 모험이라는 것이 결국 중국의 위상만 강화해 주는 거 아닌가.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게 확인될 것이다. 결국은 트럼프는 그런 장사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협상을 하고 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화해 제재에 대한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과연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이달 말에 있을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으로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재정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또 어떤 투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그 금리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토화 정책은 지금 약발이 떨어졌으니까 결국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국가들 간에 이제 빚이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결국 세수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부의 재분배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냐에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잘 정의해 보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공한 나라들의 세금을 내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금융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자들이 좋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투자 수익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앞으로 이렇게 낮은 수익률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사실 부자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그냥 현재 가져온 것 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부자들이 이 비싼 자산을 팔고 다른 어떤 곳으로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곳으로 갈 수만 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부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이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세금을 매기면은 이게 이중과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업체가 나중에 이익에도 세금을 낼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세금을 거두려면은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기술주들이 반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석유라든가 가스를 채굴하는 업체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 액티비스트들이 줄소송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담배 회사가 국민의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에 크게 휘말려서 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일 메이저들은 그동안 과거에 석유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좀 부주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벌금을 내기보다는 앞으로 그냥 탄소세를 더 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예민한 그런 시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석유를 채굴하는 이 에너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이 연관선상에 있는 정유나 화학업체들한테도 약간 그 부담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논리로 이제 이 산업 원자재를 캐내는 그런 광산과 이 철강업체도 같은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투자 시사점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도움 말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